안녕하세요. 그랑파리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샤넬 이야기인데요. 샤넬 하면 아무래도 가방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은 가방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볼게요. 요즘 샤넬에서 은근히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주얼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격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샤넬 반지 하나가 왜 몇백만 원씩 하지? 브랜드 이름 때문에 비싼 건지, 18K 골드라서 비싼 건지,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서 비싼 건지,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도 가치가 있는 건지. 오늘은 샤넬의 대표적인 주얼리인 코코 크러쉬, 까멜리아, 그리고 1932 컬렉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32년,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이때 비주트 디아망이라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별과 달, 태양, 혜성 같은 천체 모티브가 등장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샤넬이 주얼리를 아주 딱딱하고 권위적인 물건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옷이 몸을 따라 움직이듯이 주얼리 역시 여성의 몸과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샤넬 하이 주얼리를 보셔도 별과 혜성 같은 당시의 디자인 언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9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샤넬은 가방을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전에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주얼리 언어를 만들어 온 하우스라는 것을요. 그런데 저는 과거의 이야기만큼이나 지금의 변화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요즘 다시 샤넬 주얼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을까요?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게, 예전에는 명품에 입문을 하면 일단 가방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방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주얼리와 시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매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방은 옷도 생각해야 하고 장소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지나 팔찌는 달라요. 한번 착용을 하면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잖아요. 코코 크러쉬 하나만 해도 청바지에 흰 셔츠에도 괜찮고 정장에도 어울리고 시계 옆에 착용해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가격은 분명 럭셔리인데 사용 빈도는 오히려 가방보다 높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명품도 많이 사용하는 게 남는 거예요. 이제는 로고보다 디자인을 알아보는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요즘 럭셔리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예요. 브랜드 이름을 크게 보여주는 것보다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코 크러쉬를 한번 볼까요? 커다란 샤넬 로고가 없어도 퀼팅 패턴만 보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 샤넬이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샤넬이라고 써놓는 것보다 샤넬임을 알아보게 만드는 것, 브랜드의 디자인 코드가 충분히 강해야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잘 고른 주얼리는 유행을 비교적 덜 탑니다. 가방은 크기와 형태 그리고 컬러에 따라서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큰 가방이 유행했다가 갑자기 미니백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고른 파인 주얼리는 조금 달라요. 10년 뒤에도 착용하기가 어렵지 않고요. 특히 코코 크러쉬처럼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코드가 확실한 제품은 한 시즌의 유행만 보고 선택하는 제품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즘 고객분들의 질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표님, 요즘 뭐가 제일 유행이에요? 이런 질문이 많았다면 요즘은 오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시장 가격까지 봐요. 명품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서 소비자들도 훨씬 꼼꼼해졌거든요. 매장에서 얼마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리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판매한다면 수요가 있는지, 신품과 리셀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얼리를 무조건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장에서 5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서 중고시장에서도 50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내가 충분히 잘 사용하고 나중에도 다시 찾는 사람이 있는 제품, 이게 좋은 럭셔리의 소비입니다. 샤넬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코코 크러쉬입니다. 코코 크러쉬는 2015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봐도 묘하게 샤넬 같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퀼팅 모티브예요.
샤넬백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마름모 형태의 그 퀼팅 패턴을 골드 위에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코코크러쉬가 굉장히 영리하게 만들어진 컬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고를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샤넬이고 너무 화려하지 않은데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해보면 이 제품의 장점이 더 잘 보인답니다. 반지 하나만 단독으로 착용해도 되고 폭이 다른 링을 두세 개 겹쳐도 되고 가지고 있던 다른 브랜드 주얼리와 섞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인 주얼리를 시작하시는 분도 찾고 이미 주얼리가 많은 분들도 다시 찾는 거예요. 입문용이면서 동시에 컬렉션하기 좋은 제품, 이게 바로 코코크러쉬의 힘입니다. 그럼 코코크러쉬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실제 구매하실 때 뭐가 중요할까요? 먼저 골드 컬러를 보겠습니다.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그리고 베이지 골드. 특히 베이지 골드는 샤넬만의 색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택지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옐로우 골드보다 부드럽고 핑크 골드와도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위에 올렸을 때 골드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보인답니다. 같은 베이지 골드라도 피부 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착용해보는 게 좋겠죠. 주얼리는 쇼케이스에서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지막 결정은 피부 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사이즈와 볼륨입니다. 처음 하나를 데일리로 착용하신다면 부담이 적고 활용하기 좋은 폭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다른 반지와 겹쳐서 착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매일 손이 가기 쉽거든요. 반대로 이미 기본적인 주얼리가 있고 조금 더 존재감을 원하신다면 볼륨감이 있는 모델이나 다이아몬드 세팅 제품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싼 게 좋은 것보다도 내 손에 자주 올라오는 게 좋은 거겠죠. 처음에는 화려한 게 눈에 들어와도 막상 매일 착용하는 건 다른 제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예쁜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자주 할 것 같은지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왕이면 있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당연히 매장 가격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가격 차이를 리셀 시장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리셀 시장에서는 정확한 모델과 레퍼런스, 그리고 사이즈, 컬러, 다이아몬드 세팅 여부, 연식과 상태, 구성품까지, 그리고 실제 수요까지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때는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먼저 나는 이 디자인이 더 좋은가 이걸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이아는 투자 옵션이 아니라 우선 디자인 옵션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얼리는 결국 착용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이니까요. 코코크러쉬가 현대적인 샤넬이라면 까멜리아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동백꽃이죠.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꽃이자 샤넬 하우스를 대표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까멜리아는 향이 강하지 않고 꽃잎이 겹겹이 쌓인 형태가 굉장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도 등장하고 브로치에도 등장하고 주얼리에서도 끊임없이 변주되어 왔어요. 특히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까멜리아는 사진보다도 실제로 봤을 때 훨씬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꽃잎의 높이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때마다 빛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코코크러쉬가 매일 착용하는 샤넬이라면 까멜리아는 샤넬의 상징을 착용하는 주얼리랍니다. 조금 더 여성적이고 조금 더 장식적이고 샤넬의 세계관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컬렉션이죠. 가장 높은 곳에는 1932가 있습니다. 샤넬의 하이주얼리의 세계로 올라가면 결국 다시 1932년을 만나게 됩니다. 별, 달, 그리고 태양, 혜성. 가브리엘 샤넬이 1932년에 사용했던 그 모티브들이 현대적인 하이주얼리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단순히 그 금이 몇 그램인지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지로만 가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보석의 품질과 희소성, 그리고 세공 기술, 그리고 디자인의 완성도까지 그 디자인이 연결하고 있는 샤넬이라는 하우스의 역사까지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컬렉션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한다면 코코크러쉬는 매일 착용하는 샤넬이고
까멜리아는 샤넬의 상징을 착용하는 주얼리면서 1932는 샤넬의 역사를 작품으로 만나는 하이 주얼리입니다. 샤넬의 주얼리지만 사는 이유가 조금씩 다른 거죠. 리셀로 구매하실 때 보실 것도 먼저 사이즈입니다. 특히 반지는 디자인 구조에 따라서 사이즈 조정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싸니까 사고 나중에 줄이지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방은 들면 되지만 반지는 내 손에 맞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제품이거든요. 두 번째는 상태입니다. 착용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그 생활 스크래치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깊은 찍힘이나 변형이나 과도한 폴리싱 흔적 등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죠. 다음은 제품 정보와 구성품입니다. 정확한 레퍼런스와 각인 그리고 구매 관련 자료나 케이스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샤넬 주얼리를 처음 산다면 매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코코크러쉬입니다. 샤넬의 디자인 코드가 분명하면서 다른 주얼리와도 비교적 편하게 매치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샤넬 특유의 상징성을 원한다면 까멜리아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서 샤넬이라는 하우스의 역사와 작품성까지 보고 싶다면 1932와 하이주얼리 컬렉션. 그런데 가장 비싼 제품이 나에게 가장 좋은 제품보다는 자주 손이 가는 명품이 결국 가장 잘 산 명품이겠죠. 비싼 제품을 사놓고 몇 년 동안 한 두어 번 착용하는 것보다 정말 좋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손이 가는 제품이 저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샤넬 주얼리 어떠셨어요? 코코크러쉬를 그냥 예쁜 반지로 볼 때와 그 안에 담긴 퀼팅이라는 샤넬의 디자인 코드를 알고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까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명품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가격표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가치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아야 보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제대로 알고 가격은 냉정하게 보고 내가 정말 잘 사용할 제품을 고르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명품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샤넬 주얼리 가운데 이건 정말 잘 샀다 싶은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에 자랑도 좀 해주세요. 코코크러쉬인지 까멜리아인지 아니면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샤넬의 숨은 명작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상 저는 그랑파리 최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